네, 안녕하세요. IT 전방송 토크아이티 전방송 주식 PD 고소입니다. 자, 오늘 기업의 AI 확산을 위한 핵심 데이터 카탈로그란 무엇이고 이런 것을 어떻게 쉽게 구현을 해서 진짜로 기업에서 AI를 쉽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IBM 코리아의 이지환 실장님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실장님, 먼저 이게 기업의 AI 확산을 위한 핵심이라고 하셨는데 저 말은 꼭 이게 기업의 AI 확산하는데 뭔가 데이터를 핸들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또 내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떤 문제도 있습니까? 네. 네, 기업에서 이제 다양한 이제 머신러닝 그 데이터를 내가 이제 활용하려고 하면 항상 IT 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 데이터, 원천 데이터 접속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가지고 와도 데이터를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테크니컬 텀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 카탈로그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데이터 카탈로그라는 네. 게 뭔지 네. 좀 쉽게 좀 말씀해 주신다면, 데이터 카탈로그. 네. 이미 기업에 데이터 있잖아요, 이미. 그렇죠. 데이터 카탈로그 또 왜 만드는 거며, 이게 네. 왜 있는, 이게 뭔지 일단 정체가 뭐예요, 데이터 카탈로그 정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요즘 넷플릭스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그럼요. 그 넷플릭스를 볼 때 우리는 항상 컨텐츠 카탈로그로부터 선택을 해서 컨슘을 하죠. 소비를 하죠. 우리 딱 넷플릭스 페이지에 딱 보이는 거 처음에?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그 컨텐츠가 어떤 서버에 있는지, 뭐 접속 정보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디에 있는지 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기업의 데이터도 이제 그러한 데이터 공급과 소비로 나누자라는 거죠. 그래서 IT 팀에서 카탈로그를 만들어 놓으면 이 현업이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은 데이터 카탈로그만 보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서 원클릭으로 그 데이터를 소비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개념이죠. 뭐 마케팅 부서다. 네네. 우리가 이제 고객에 대해서 네. 뭔가 맞춤형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네. AI를 활용하고 싶어. 네네. 그럴 때 이제 관련된 이제 데이터를 네. 각각 학습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AI를. 그렇죠. 그것을 이제 일일이 여러 다양한 서버 그 시스템에 다 들어가가지고 일일이 데이터를 어디 있지 보는 게 아니라 데이터 카탈로그 보면 요거 필요하겠네. 내가 거기서 가져와서 내가 어떤 피처스 만들어서 학습을 시킨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네. 네네. 정말 굉장히 편해지겠네요. 왜냐면 현업 부서가 네. 각 데이터는 각 시스템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사일로처럼. 그것들 현업 부서가 그거를 진짜 아까 IT 도움 없이는 네. 개별 서버에 다 접속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있어봤자 어디를 뒤져야 될지도 모르는 거고. 설사 가져온들 데이터 이해하기도 힘들죠.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이런 것이 지금 이런 데이터 카탈로그, 뭐 어떻게 보면 각 이제 부서마다 어떤 AI나 머신러닝을 자기 쉽게 적용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꼭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면 지금 현재 국내에서 이제 많이들 이제 쓰려고 많이 합니까? 어떻습니까? 실제? 네. 사실은 한 뭐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는데 모든 기업들이 포커스를 했었어요. 그 정확도를 높이고 싶어서. 그러나 이제는 이제 그런 모델들을 테크니컬이 검증 끝났어요. 검증 끝나고 다양한 비즈니스 분야에 활용을 해야 되는 단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데이터의 중요성 네. 굉장히 커진 거죠. 그래서 데이터 카탈로그가 AI를 할 것은 반드시 필요하구나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고요. 그래서 특히 금년부터는 완전히 이 핵심이에요. 그 네. 머신러닝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이 그러니까 있어요. 이제 기업에서 현업부서에서 네네. 기업에서 이제 요즘 이제 정말 똑같은 거네요. 몇 년 전에 클라우드 왜 해야 되지? 이러면 좀 클라우드 이제 그 디폴트 생각하는 것처럼 네네. 이제 머신러닝 적용하면 뭔가 도메인별로 뭔가 효과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다 인식을 하고 그렇죠. 이제 적용하려고 하는데 네네. 그럼 뭔가 신속하게 애자일하게 데이터가 학습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때 얘가 맞습니다. 예, 예. 힘이 되겠군요. 그렇죠. 예. 자, 한번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네네. 예. 볼까요?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데이터 카탈로그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알기 쉽게 데모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몇 가지 간단한 개념을 한번 정리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AI,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요즘 무지하게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보면 사실은 하나 이상의 머신러닝 모델을 활용한 애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딥러닝 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음성을 인식한다든지 뭐 비디오를 분석한다든지 뭐 이런 좀 보다 복잡한 그런 이제
도메인에 쓰고 있는 머신러닝의 일종이죠. 딥러닝. 네네네. 예,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인공지능이다라고 하는 반면에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것은 결국은 머신러닝 또는 딥러닝 모델을 만들기 위한 기술 영역인 거죠. 그런데 머신러닝과 딥러닝은 반드시 학습 데이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데이터 사이언스 영역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도 데이터 오퍼레이션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IBM의 데이터 앤 AI 플랫폼 클라우드 팩포 데이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라우드 팩포 데이터는 기업에서 AI를 적용하기 위한 전략적 단계들을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업에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수집할 것이냐 하는 측면,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관리하겠냐는 측면, 그런 이런 관리 체계가 잘 이루어져야만 그 다음에 머신러닝을 이제 만들거나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또한 그 만들어진 모델들이 실제 비즈니스에 잘 융합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4단계, 이 각 단계별로 클라우드 팩포 데이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그러면 이 클라우드 팩포 데이터가 네네. 데이터 카탈로그도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네. 이게 머신러닝 알고리즘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게 클라우드니까 클라우드 서비스도 되는 거고, 혹시 네. 온프리미스도 가능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팩포 데이터는 이제 온프렘에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도 싹스로. 동일하게 네네, 사용하실 수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로부터 이제 AI로 가기 위한 전 단계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실제 오늘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핵심은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AI 모델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대부분의 시간, 약 70%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데이터를 준비하는데 그렇죠. 소비가 된다고 데이터 합니다. 준비하고 천천히 예. 하고만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 실제 이 데이터 오퍼레이션, 이제 데이터 준비하는 과정을 이제 데이터 오퍼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데이터 오퍼레이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필요한 데이터들을 필요한 시점에 이제 빠르게 효과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느냐라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 오퍼레이션이 그만큼 그 머신러닝 프로젝트에서는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기업의 그 담당자들이 네, 데이터 오퍼레이션이라는 저 단어, 네네, 저 관점, 네, 저런 것이 좀 낯선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현실에서는. 그렇죠. 이제 사실 이제 데이터 오퍼레이션은 말을 좀 줄여서 요즘은 그 데이터 옵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새로운 그 용어이기도 하고, 그냥 새롭게 뜨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데이터 오퍼레이션이라는 것은 머신러닝이 이제 확산됨에 따라서 이제 새롭게 출발한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최근에는 사실은 이제 많은 특히 IT팀 중심으로는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제는 익숙한 개념이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오늘은 제가 이제 그 데모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금융, 특히 이제 보험회사 예를 들었는데요. 이제 고객 맞춤형 오퍼링을 설계하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상품을? 네네. 그 실제로 아까 그 IBM 6층에 네네. 뭐 무슨 센터라고 했죠? 클라이언트 센터. 클라이언트 센터에서 이런 거를 갖고서 네네. 체험하고 워크숍도 하는 거죠. 그렇죠. 오늘 근데 그것을 이제 간단하게 맞습니다. 추격형으로 오늘 맞습니다. 이제 시청자분들과 같이 공유하시는 거군요. 네네네. 오케이. 네. 네네. 실제 이제 우리가 기업에서 이렇게 하는구나. 네. 보시는 그 화면은 우리 6층 클라이언트 센터에서 워크숍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우리가 기업에서 AI를 적용하겠다라고 할 때는 이제 IBM과 고객분과 같이 어떤 유스 케이스를 어떻게 이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워크숍과 실제 이제 간단한 기능을 포함한 앱까지 개발하는 네. 그런 시나리오 보통 한 3주 정도 그라지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BC 보험사도 이제 AI를 비즈니스 확대하기 위해서
어디에 포커스를 해야 될 건가라는 이제 워크샵을 한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라지 수행 이제 아이디에이션을 하면서 데이터 카탈로그가 중요하구나. 라고 해서 데이터 카탈로그를 이제 간단하게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거 하게 되면 진짜 데이터 카탈로그, 데이터 오퍼레이션이 뭐라는 것을 확실히 체험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몸으로. 예, 그냥. 예. 특히 요즘 고객분들은 과거랑 달리 아주 스마트하시거든요. 이거 막 그냥 눈으로 보고 들은 것만 가지고는 네. 안 돼요. 직접 써보셔야 돼요. 네. 예, 그래서 제 클라이언트 센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카탈로그라는 것을 이제 지금 이 데이터의 공급과 이제 소비란 측면에서 이제 매개체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모습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데이터 카탈로그의 화면인데요. 네. 다양한 이제 그 데이터 셋들을 비즈니스 용어라든지 뭐 태그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실 수도 있고요. 또 키워드로 검색하실 수도 있고, 그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프리뷰 미리 보기로 한번 보실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리고 평점도 확인해 볼 수 있고 뭐 등등 이 내용은 이따 다시 한번 더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카탈로그라는 것을 이제 구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기술적인 수단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 카탈로그 하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비즈니스 용어가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 비즈니스 용어를 하면 기업 내부에서 쓰이고 있는. 네, 그렇죠. 표준으로 쓰이고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객이라고 하더라도, 구매부에서 이야기하는 고객과, 또, 영업부에서 고객, 뭐, 이게 좀 개념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통일해서 표준, 이제 비즈니스 용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 클래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 소스는 테크니컬 데이터, 즉, 테이블 이름이나 컬럼명 같은 것들을 하고, 이 비즈니스 용어와 매핑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데이터 클래스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서로 매핑할 수 있도록 이제 정의를 합니다. 또한 일부 데이터, 이제 뭐 민감한 데이터들이죠. 뭐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라든지 네. 신용카드 번호라 이런 것들은 보호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그 정보 보호를 위한 규칙 정의, 이런 것들 포함해서 이제 거버넌스 아티팩트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사전에 몇 가지 준비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 과정을 저하고 몇 가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화면을 보시는 커스터머 파이낸셜이라는 데이터 테이블이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RGB 테이블을 가정을 해보죠. 그럼 칼럼이 좌측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개의 칼럼들이 구성이 되어 있겠죠. 네. 근데 이것들을 이제 이런 표준 용어로 매핑을 하려고 해요. 레이블링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카탈로그 상에는 요 용어가 같이 보일 수 있게끔. 그러면 이제 내가 그 데이터를 오닝하고 있는 부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요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왼쪽에 네임을 보는 것보다는 네. 비즈니스 텀으로 보는 게 그렇죠. 직관적이니까. 그렇죠. 근데 좀 궁금한 게 네. 고객 취득 비용 해가지고 네. 100% 이렇게 네. 퍼센티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전 뭡니까? 뭐냐면, 네. 요거는 이제 그 룰을 해서 이제 디스커버리를 합니다. 이제 테크니컬 텀하고 비즈니스 텀하고 매핑을 하는데, 사전에 룰을 적용해 봤을 때 100% 매칭이 되느냐, 90% 매칭이 되느냐, 아, 네. 또는 50% 매핑이 되느냐. 100% 확률로? 네. 예를 들어서 50%라고 하면 그거는 비즈니스 텀으로 매핑되기가 좀 어렵겠죠. 네네네. 그 정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클래스를 먼저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그러니까 실제 테크니컬 데이터들을 알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뭐냐면 컬럼 이름을 보고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커스터 밑줄 네임 이렇게 돼 있으면 고객 명이구나 말할 수 있죠. 또 한 가지 방법은 컬럼 이름과 관계없이 데이터를 보고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데이터 속성을 보고서. 그렇죠. 데이터 형식이라든지, 네네네. 뭐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 같은 형식이 뻔하잖아요. 그죠? 뭐 그런 우편번호라든지. 이제 그래서 그 기준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그 정규식으로 컬럼 명에 대한 정규식 또는 데이터 값에 대한 정규식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외에도 몇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매핑 방법을 미리 이제 해서 미리 사전 작업을 조금 해둡니다. 저렇게 세팅을 하면 네네. 나중에 그 IBM의 그 클라우드 팩포드에다. 클라우드 그 솔루션이 예. 자동으로 네네. 기업에 있는 데이터, 로 데이터를 이렇게 다 매핑한 걸 그렇죠. 한 거죠. 비즈니스, 레이블링을 해주는 그렇죠. 거죠. 비즈니스 용어로 레이블링을 오케이, 해주는 오케이. 거죠. 그러니까 이 단계는 해야 되는 거죠, 미리. 그렇죠. 사람이 예. 해야겠네요, 저건요. 이제 사람이 해야 되기도 하지만 네. 미리 이제 그 사전에 준비되어 있는 것도 같이 제공되고 그렇겠네요,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예.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주민등록 번호랑 데이터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컬럼 이름이 아니라 데이터 값에 대한 정규 표현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민등록 번호는 데이터 클래스예요. 데이터 클래스를 이제 매핑 방법을 이렇게 주민등록 번호 형식 이제 저렇게 정규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저런 표현식에 매핑이 된 건 다 주민등록 번호라는 데이터 클래스야 라고 이제 정의 만들어 온 거죠. 그런 다음에 비즈니스 용어도 이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비즈니스 용어도 한 250개 이상은 기본 제공되고 있지만 네네. 더 이제 하나씩 더 추가해서 정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같은 이름이지만 이번엔 비즈니스 텀이에요. 이제 데이터 클래스가 아니고 비즈니스 텀이란 비즈니스 용어 주민등록만 만들고 그 안에 우측 하단에 보면 데이터 클래스에 주민등록번호라고 인지가 되는 데이터 클래스들은 다 비즈니스 용어로 주민등록번호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던 거죠. 네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또 주민등록번 같은 경우는 정보 보호가 돼야 되니까 그 규칙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개인정보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룰로서 주민등록번호 익명화와 같은 이런 룰을 만들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데이터 클래스가 주민등록번호인 경우 또는 네. 비즈니스 텀을 비즈니스 용어로 이용할 수도 있겠고요. 네. 이런 이제 설정으로 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들을 마스킹을 하라. 예를 들어서 이제 이미 숫자로 바꾼다든지, 네네. 예, 뭐 X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둘 수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그라지에서 시나리오를 이 카탈로그의 그 고객과 그 고객 데이터와 마케팅 캠페인 데이터들을 카탈로그에 등록을 하는 걸로 시나리오를 잡았었어요. 거기에 이 고객 마케팅과 캠페인 데이터에는 고객 신산 정보, 재산 정보, 계약 정보 등등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이 데이터들을 원천 데이터에서 디스커버리를 해서 이제 카탈로그에 등록하는 과정을 네. 보시겠습니다. 시스템 해주는 거죠, 그죠?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팩포 데이터베이스에게는 이제 컬렉트, 오거나이저 중에서 이제 컬렉트 단계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데이터 담당자가 이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것은 원천 데이터의 그 데이터들을 앞서 만드는 그 거버넌스 아티팩트를 이용해서 이제 매핑하는 과정을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용어와 데이터가 자동으로 매핑되게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디스커버리로 가서 이제 내가 디스커버리할 원천 데이터와 네네. 스키마를 선택하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디스커버리를 실행하게 되면 이 디스커버리 잡은 백그라운드를 진행될 거고요. 네네. 잠시 후면 이제 완료될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했으니까 이제는 결과를 검토하고 수정해서 카탈로그에 이제 퍼블리시를 하게 되는 과정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잡이 이제 완료가 되면 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마케팅 히스토리 요 보시면 이제 제가 모든 비즈니스 텀을 다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네. 안 되는데 주민등록번 같은 거 저렇게 딱 매핑이 된 거 보실 수 있죠. 예. 그리고 저렇게 이제 예를 들어 누락되어 있다 또는 뭐 잘못되어 있다고 하면 직접 이렇게 수정하실 수 있어요. 네. 예, 수정을 하게 되면 바로 반영되고 그게 끝이 아니라 이 수정한 내용이 학습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를 하게 되면 학습한 내용이 반영돼서 보다 정확하게 네네. 그렇게 이제 되겠죠. 그래서 내가
그 카탈로그에 퍼블리시를 해야 될 테이블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제 카탈로그를 선택해서 이제 퍼블리시를 하면 이 카탈로그를 볼 수 있는 접근 권한이 가능한 사람들은 이 데이터들을 다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데이터 가상화라는 개념이 또 재밌는 개념이에요. 좀 전에 보신 거는 한 테이블에 한 테이블 단위로 지금 이제 퍼블리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천 데이터가 어떻게 돼 있든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것은 몇 개 이상의 원천 데이터를 조합을 한 하나의 데이터셋이 필요해. 네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굳이 뭐 그렇게 다 모든 테이블을 다 퍼블리시 할 거면 별로 뭐 낭비가 많겠죠. 네네. 네. 그래서 이번에는 데이터 가상화라는 기술이 이제 그 역할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DB2에 있는 고객이라는 테이블하고 포스트그레이에 있는 고객 이벤트라는 테이블을 조인해서 하나의 데이터셋으로 이제 퍼블리시를 하는 예, 그런 과정을 보시겠습니다. 이 가상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우선은 저 포스트그레이에 있는 예, 고객 라이프 이벤트라는 테이블 하나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DB2에 있는 고객이라는 테이블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선택해서 그 두 개의 테이블을 카트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테이블을 먼저 가상화 테이블로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버추얼라이즈 하면 이제 가상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이번에 조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인을 해서 하나의 데이터셋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두 개는 프라이머리 키가 커스텀 아이디라는 칼럼이 프라이머리 키니까 이렇게 연결해주고 모든 칼럼들 다 가지고 올 필요가 없다고 하면 여기서 언셀렉트를 해주면 됩니다. 필요 없는 것들은 여기서 언셀렉트 해주면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조인이 된 하나의 데이터셋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칼럼 이름 같은 것도 여기서 필요에 따라 바꿀 수도 있고요. 예,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가상화 뷰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뷰 이름을 이제 한 거죠. 그런 다음에 만들어진 뷰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미리 보기로 해서 한번 데이터에서 한번 살펴보고 문제가 없다면 이것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이제 디스커버리를 하고 카탈로그에다 퍼블리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가상화라고 하는 것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존에는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다 데이터 마트라는 걸 구성했었어요. 그래서 ETL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원천 데이터 중에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들을 복제를 해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또한 매번 IT팀을 도움을 받아야 되고 데이터를 복제를 해야 되니까 시간도 걸리고 스토리지 비용이 드는 거죠. 그리고 계속 많아지면 안 쓰는 마트가 생기게 되면서 가비지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 관리하기 힘들어지죠. 근데 이 가상화라는 기술은 그런 마트와 유사한 기능을 하지만 보다 다이나믹하게 예, 실제 데이터를 복제를 해오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뷰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 뷰를 만들어서 이제 원천 데이터를 그대로 이용해서 뷰를 만들기 때문에 스토리지에 대한 부담도 없고 관리에 대한 부담도 훨씬 적어지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머신러닝을 위한 학습 데이터라는 것은 아이디어가 계속 이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이 데이터를 써봤더니 효과가 시원치 않다. 이것도 써보겠다. 좀 더 다이나믹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가상화가 굉장히 좋은 툴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카탈로그가 만들어지고 나면 실제 카탈로그 그 모습을 한번 보시죠. 이제 주로 이제 데이터 카탈로그는 이제 주기본에서 이제 관리 책임자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먼저 데이터셋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품질 검사도 해야 되고 정보 보호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검토도 해봐야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막 퍼블리시된 저 프로덕트 마케팅 히스토리 조 같은 경우에 들어가서 검색을 위해서는 뭐 이렇게 우리가 태그는 되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 가지 태그를 붙여서 보다 쉽게 검색할 수 있게끔 이런 작업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를 이제 보고 이 데이터가 또 다른 고객이라는 태그인데 거기도 이제 태그를 붙이는 과정이고요. 네. 이번에 데이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데이터로 들어가 보면 이제 샘플 데이터가 미리 나오거든요. 여기서 미처 태깅이 불완전했던 것들은 여기서 이제 좀 수정하실 수도 있고 이제 비즈니스 텀이나 태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바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시스템 일처리한 것을 이제 어떤 전문가가 그렇죠. 파이널하게 하는 거네요. 예. 그리고 이 데이터의 품질이라는 측면에서 각 칼럼별로 데이터의 그 값에 대한 분포들을 이 통계 정보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가 믿을 만한 데이터인지 아닌지 네. 이런 게 금방 한눈에 캐치가 되겠죠. 또한 이 데이터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이 액티비티들이 다 이렇게 로깅이 되고 있어서, 이제 관리 측면에서 이제 굉장히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렇게 카탈로그가 만들어졌고, 거기에는 고객과 이제 마케팅 히스토리에 관련된 데이터셋이 카탈로그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보험사 입장에서 이 마케팅에 근무하고 있는 그 홍길동 대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보험사에서 기존에 그 고객 군별로 이제 오퍼링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기존에 고객군이라고 하면 보험사에 정한 몇 가지 룰이죠. 예를 들어서 성별, 네. 직업, 뭐 연수입 뭐 등등 이렇게 해서 고객군 1, 2, 3, 4, 5 나눠서 이제 오프를 했겠죠. 이제 그렇게 해보니까 생각보다 목표보다 그 적중률이 높지 않다라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마케팅의 홍길동 대리는 고객군별로 할 게 아니라 요즘 머신러닝 기술이 좋다고 하던데 그걸 이용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생각만 있었지 할 수 있는 그렇죠. 방법이 그렇죠. 없잖아요. 그렇죠. 네. 데이터를 내가 어떻게 가져올지도 머신러닝은 내가 현업분이니까 IT 뭐 개발자도 아니니까 네. 만들 방법도 없었고 그냥 아이디어만 있었는데 이 카탈로그가 구축되었다. 그럼 이걸 내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한번 해보기로 이제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데이터를 이제 소비를 하는 소비자 입장이에요. 예, 그래서 데이터를 카탈로그에서 탐색해서 모델을 만들고 검증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IT 팀의 도움이 필요 없이 직접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일단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듭니다. 아무것도 없는 프로젝트는 그냥 하나 만들고 그래서 이제 분석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 내가 원하는 이름에 이제 프로젝트 이름을 이제 주는 거죠. 그 이제 아까 마케팅 부서 그렇죠. 홍대리 가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빈 프로젝트고 이제 카탈로그로 갑니다. 카탈로그로 가서 이미 만들어진 카탈로그 있으니까. 그렇죠. 카탈로그 가서 내가 이제 검색을 해보는 거죠.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있는지 이 마케팅이라고 검색을 했더니 데이터셋이 나와요. 그리고 이 데이터셋을 이제 확인해 보는 거죠. 내가 필요한 데이터가 맞는지. 보면 이제 이렇게 샘플 데이터들이 나오고 네. 각각의 이제 이런 이제 비즈니스 용어나 태그 정보 같은 것들을 볼 수도 있지만 내가 바로 수정할 수도 있어요. 이게 협업을 통해서 계속 더 정확해지는 수 있으니까. 이렇게 태그 정보 추가로 입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비즈니스 태그 정보를 또 여기서도 한번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태그는 뭐 1대1로 매핑될 필요는 없고 여러 개 복수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봤더니 주민등록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마스킹이 돼 있죠.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그 마스킹 룰이 적용됐던 겁니다. 그리고 프로파일에도 이 데이터가 믿을 만한지 데이터 분포를 한번 살펴보고요. 예, 주민등록번 같은 경우 프로파일 정보도 이제 마스킹 돼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내 프로젝트에 활용하겠다라고 하면 이 데이터를 내 프로젝트에다 그냥 추가를 합니다. 네. 그러면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가 되는 거죠. 또 우리는 또 이런 데이터들이 이 프로젝트 가져갔으면 여기 또 로그가 남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컬럼에 태그를 수정했고 뿐이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에서 가지고 갔다라는 네네. 게 다 이렇게 남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도 이 평점을 남길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이 이 카탈로그를 이용할 때 참고가 될 수 네네. 있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카탈로그를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는 과정을 보셨고요. 예, 이 프로젝트에 이렇게 데이터셋이 네. 추가가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실제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마케팅 부서 저 사람이 머신러닝 아무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왔지만 사실은 100% 그대로 쓰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죠. 예, 뭔가 조금이라도 불필요한 데이터를 삭제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필요할 거예요. 모든 데이터를 다 쓸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클라우드 팩포 데이터에서는 현업에서 전 처리를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툴을 제공합니다. 네네. 예, 그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간단한 데이터를 이해하고 전 처리하는 과정을 보시겠습니다. 좀 전에 가져온 데이터셋을 들어가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미리 보기가 역시 보이고요. 리파인 하게 되면 직관적으로 데이터를 이제 전치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걸 스트링을 뭐 숫자 인테저로 바꾼다든지 네네네. 이런 것들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또 불필요한 칼럼 같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데이터 타입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증명부 같은 경우는 사실 마스킹 돼 있고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삭제를 하고, 네네. 또 이제 데이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각화를 하면 훨씬 더 도움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뭐 간단하게 이제 이런 이제 연수입과 인플레이먼트 상태 이런 것들을 한번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실 수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데이터를 전부 쓸 게 아니라 내가 일부만 쓰고 싶다라고 하면 필터링을 또 하실 수가 있어요. 네, 필터를 써서 내가 이제 노간병보험이라는 상품이 오퍼된 데이터만 쓰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데이터만 이제 추려서 내가 네네네. 저장하실 수, CSV로 이제 바로 저장하실 수 있죠. 그러면 이제 학습 데이터가 준비가 완료가 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학습 데이터가 준비가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 전체를 했으니까 모델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모델을 만드는 것도 현업에서 쉽게 할 수 있으나 모델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사실은 이제 요즘은 이제 실제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개발자분들은 주피터 노트북을 요즘 많이 쓰는 추세이고요. 그거 아니라도 뭐 R 스튜디오 같은 것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이제 마케팅 부서에 있는 현업분들은 그런 것을 못하죠. 그래서 오토 AI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동으로 시스템이 이제 여기 데이터를 보고서 네. 적합한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걸 돌려보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이제 시스템이 데이터를 보고 가장 적합한 알고리즘을 선정해서 모델까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빠른 시간 내에. 그다음에 그렇죠. 그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걸로 해보고 그렇죠. 하는 거네요. 이 그렇죠. 홍대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 데이터와 유스 케이스를
가장 고민하시는 분들이 현업분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 현업분들이 이런 그 아이디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매번 그때마다 IT팀에 프로젝트로 의뢰해서 하기는 너무나 이제 비용과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경우에 현업분들도 간단하게 내가 아이디어가 될지 안 될지 판단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아주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오토 AI라는 것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내가 만들 오토 AI 이제 프로젝트 이름을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내가 조금 전에 준비한 학습 데이터를 여기서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예측하고자 예측하는 상품을 결국 여기서 예측하고자 하는 그렇죠. 수락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거 여기서 타겟이라는 이러면 되는데요. 이것만 딱 선택해서 실행하면 모델을 지금부터는 자동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읽어와서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를 분리하는 거, 그리고 알고리즘을 선정하는 거 등등등 해서 모델을 총 8개를 만들어줘요. 네네. 그래서 각각의 모델의 그 정확도를 이제 볼 수 있는 척도들을 같이 보여주고 있고요. 대충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이제 여기서는 정확도가 74% 정도 나왔죠. 네. 그죠? 근데 이 정확도는 조금 더 시간을 들이면 예를 들어 학습 데이터들을 보완한다든지 하는 수단으로 더 올릴 수 있겠죠. 근데 74%면 이미 아이디어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이 홍길동 대리는, 괜찮네. 내 아이디어로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모델을 만들고 저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실제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나 RStudi오로 이 과정을 하려면, 기술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며칠에서 몇 달 정도까지 걸릴 수 있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30분, 1시간이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모델을 만들었으니까 이 모델을 이용하는 서비스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앱을 개발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못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아이디어까지 검증이 됐으니 요거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해서 이제 개발자가 투입이 돼야 되겠죠.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클라우드 팩포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 모델을 만드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델을 이해하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이런 수단까지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모델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델이 저장이 되고 배포가 되면 이와 같이 이 모델을 호출할 수 있는 그 REST API 엔드포인트와 샘플 코드가 이렇게 제공이 돼요. 그래서 파이썬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바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뿐이 아니라 그 모델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화면까지 제공하고 있어요. 요 정보만 있으면 개발자는 바로 할 수 있는 거죠. 개발을.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 개발자는 이제 바로 이제 앱을 개발에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앱을 단시간 내에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거는 이제 한 특정 고객에 어떤 상품이 가장 적합한 오퍼인지 예측을 해보는 거였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 고객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주 간단한 예를 들었지만 기존에 이제 할 수 현업에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현업이 직접 모델을 검증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렇게 이제 클라우드 팩포데이터에서 검증하고 아까 특히 IT 개발자하고 협업을 쉽게 하기 위해서 API 구조까지 다 제가 만들어서 다 해주니까 너무 좋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데이터로부터 AI 적용한 전 단계를 이제 클라우드 팩포데이터가 지원할 수 있고요. 이것 선택적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카탈로그만 사용하고 싶다. 또 모델 만드는 오토AI만 사용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거는 기업의 전략에 따라서. 아까 마케팅 소공들이나 AI 모르니까 그렇지만, 뭐 AI 잘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같은 경우는 오토AI만 안 쓰고, 내가 하고 있는 우리가 있는 알고리즘을 하겠다 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실제로 그러면 이거를 아까 이제
3주간의 네. 워크숍 가는데 여기까지 다 해보는 겁니까? 이렇게? 그렇죠. 예. 이거 보시다시피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이제 처음 이제 그 거버넌스 아티팩트, 비즈니스 용어 정의하고 이런 것들 조금 시간이 걸리고 네네. 앱 개발하는데 시간 좀 걸리고 네. 하지만 나머지는 생각보다 그렇네요. 아주 짧은 시간에 그렇네요. 이제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보시고 나면 고객분들이 이 데이터 오퍼레이션과 머신러닝 오퍼레이션에 대한 이해도가 확 올라가게 되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기업 내에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지 이 아이디어까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요 한 사이클만 한번 다 해보면. 네네. 그죠? 그렇죠. 예, 예. 저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예. 그래서 제가 조금 하나만 더 그래서 제가 뒷부분은 이미 말씀드려서 스킵하도록 하고요. 네. 딱, 실제로요. 예. 이렇게 실제 국내에서 네. 실제 기업에서 실제 이렇게 쓰이고 있는 데들이 좀 있는 거죠. 이렇게 쓰고 있는 데가. 그렇죠. 지금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첫 부분에 도입 부분에 말씀드렸듯이 작년까지는 여기에 대한 이제 좀 필요하구나. 였던 지금은 필수구나. 그래서 이제 도입을 해서 열심히 이제 사용하고 있는 단계다. 자, 그럼 그 기업명은 안 밝히더라도요. 네. 그 현재 어떤 분야에서 어떤 사람들이 좀 쓰고 있는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신다면. 네. 지금 사실 이제 당연히 이 카탈로그가 필요한 회사들은 데이터가 많을수록 더 필요하겠죠. 이 데이터가 관리가 어려우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주로 최근에 보면 이제 뭐 굴지의 전기전자 회사 제조 쪽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은행 같은 뭐 큰 국내 은행들이 지금 막 도입을 시작했습니다. 네. 예. 제가 마지막 저 페이지 조금 넘겨주시겠어요? 네네네네. 예. 더 뒤로. 네, 여기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지금 이제 사실 그 AI 도입 키 트렌드 여기서 아주 이제 극명하게 잘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AI를 도입했을 때는 이제 그 매니지먼트 쪽에서는 빨리 비즈니스에 확산하고 싶어 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생산성, 그러니까 이게 그 프로덕티비티가 안 나온다는 그렇죠. 거죠. 네. 왜냐하면 카탈로그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열심히 또 작년 같은 경우에 최근도 그렇지만 모델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코비드 같은 환경이 생겼어요. 그럼 모델이 정확도 확 떨어지겠죠. 이제 그런 경우에 재빨리 새로운 데이터로 학습하고 그렇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카탈로그가 없으니까 이게 바로 이렇게 트랜지션을 빨리 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을 보면 우리가 아까 클라우드와 온프렘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예를 들어서 이 솔루션은 온프렘에 있고 내 데이터는 클라우드에 있어. 그러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너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비용도 그렇고. 솔루션을 데이터가 있는 쪽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네. 그래서 클라우드 환경이든 이제 온프렘 환경이든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그 인터페이스를 사용법을 통해서 이제 같이 이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예. 이게 오늘 굉장히 신선한 실제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제 데이터 카탈로그가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네네. 뭐 데이터 카탈로그가 물론 이제 이 클라우드팩의 시스템을 알아서 하지만 어쨌든 데이터 카탈로그를 처음에 정책 만들고 이거를 주도하는 사람은 네. 회사에 어떤 사람들이 보통 합니까? 데이터 카탈로그 쪽. 데이터 카탈로그 쪽은 셋업하는 예, 사람들. 그 셋업하는 이제 사실은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쪽은 그 디지털 팀이에요. 아, DX? 예, 디지털 DX라든지 뭐. 디지털 스트레이지, 디지털 뭐 트랜스포메이션 뭐 이런 팀이 이제 네. 해야 되겠다라고 네. 의사결정을 하고 실제 이제 그 플랫폼 선정하고 도입하는 과정에서는 IT 팀이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 거죠. 그 데이터 카탈로그를 셋업하는 것은. 네. 그래서 데이터 카탈로그가 딱 셋업이 되면. 네네. 그래서 이제 얘가 알아서 이제 그다음은 이제 시스템 이제 전체 시스템들 이제 정책이 다 돼 있으니까. 네네. 회사에는 다양한 사일로에 있는 데이터들을 얘가 스캔해가지고. 네네. 파악해서. 네. 어차피 데이터 카탈로그다 올려줄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거만 되면 그 다음은 이제 현업들이 네. 다양한 현업들이 아까 홍대리처럼 막 네. 예시든 그렇죠. 자유롭게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토ML로. 네. 그죠? 그러나 이제 거기서 사실은 이제 전사적인 그 거버넌스 프로세스가 필요해요. 이제 그런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용어 하나만 하더라도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그 표준 비즈니스 용어 만드는 작업부터가 수월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조직적으로 보면 그 데이터 그 거버넌스 팀이 운영이 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이게 표준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데이터 카탈로그에 올릴 데이터의 선별이라든지 네네. 뭐 정보 보호 정책이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을 전담해서 이제 리딩을 해야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은 기업에서 뭐 현업부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IT 부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뭐 기업에서 이런 기업에 있는 그 데이터를 꼭 뭐 법적인 거 아니더라도 그 데이터의 속성에서 그 데이터를 확실히 잘 알고 하는 사람이 뭔가 그걸 인처지하는 사람이 한 명이 뭔가 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부서가 아니더라도 뭔가 그런 사람이 이제는. 그렇죠. 이제 뭐 보통 뭐 이렇게 CDO의 중요성이 그래서 나오는 그러니까요. 거죠. 예. 그 이제 그래서 그 사실은 이제 IBM 내부에서도 이런 이제 그 카탈로그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도 보면 뭐 글로벌에 있는 IBM 직원들 다양한 부서별의 그 데이터들을 표준화하고 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거버넌스 팀이 이제 운영이 됐을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스킬셋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에 적합할까요? 어떤 스킬셋? 어떤 이 데이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일단 이 데이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메인도 잘 알아야 그렇죠. 되고. 업을 알아야 돼요, 일단은. 그렇죠. 데이터 업을 알아야 되니까 이제 그 기업에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해도가 데이터에 대한 그 이해도가 충분히 있으신 분들이 이제 그거를 디자인하는 게 맞겠죠. 예. 그러니까 테크놀로지는 좀 그렇죠. 아니더라도. 테크놀로지보다는 그쪽 이제 비즈니스에 오케이.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설문조사 하니까요. 자, 이제 여러분 설문에 오늘 보시고서 우리도 한번 그런 체험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찾아가는 세미나 같은 게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거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동구님, 은행권에서 데이터 카탈로그 플랫폼 도입 사례에 대한 뭐 SE나 투비를 알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국내 은행권에서는 지금 이제 막 도입을 하고 있는 단계여서 네네. 뭐 이렇게 효과 측면에서는 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제 국내 뭐 큰 은행 몇 군데에서 동시에 지금 이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이제 은행 같은 경우도 데이터 관리라는 측면, 학습 네네. 데이터 합본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물론 이제 한 번에 기업이 도입할 때 전사적인 데이터에 대한 전체 데이터 카드로 만들어도 좋겠지만 처음에 한번 우리가 스몰 스타트처럼 네네. 어떤 특정한 어떤 서브셋 정도만 네. 우리가 해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되게 맞습니다. 그 실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제 한꺼번에 갈 수는 없으니까 네네네. 특정 도메인 먼저.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렇게 해서 뭔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네네. 내재화 시킨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뭐 확산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죠?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러면 그렇게 어떤 그 스몰 스타트로 한다고 하면 뭐 이 프로젝트가 네. 물론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1, 2년 되는 게 아니라 몇 개월에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요즘은 IT는 스피드거든요. 스피드. 그러니까 뭐 고객이 6개월짜리 프로젝트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6개월짜리도 안 좋아합니까? 안 좋아요. 옛날 ERP마다 2년 막 그런. 뭐 1년, 2년 이런 이야기는 뭐 요즘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건 6개월도 안 돼서 해볼 수 있는. 그렇죠. 그건 뭐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렇게 다르겠지만 다르겠지만, 예, 보통 뭐 그보다는 더 짧은 것 같아요. 알겠어요. 예, 예.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최동구님, GUI 방식의 오토 AI 외에 주피터 노트북 환경이나 개발 수 있는 컨테이너가 제공되지는 않는지요? 네, 당연히 그 오토 AI 아니 이제 오토 AI뿐이 아니라 이제 그뭐 고객분들이 익숙한 그 다양한 그 오픈 소스 프레임워크들을 당연히 제공합니다. 네네. 그 이제 뭐 R 스튜디오 같은 것도 있고 뭐 주피터 노트북 주피터뿐이 아니라 또 IBM 또 고유의 그 개발 환경인 그 SPSS 모델러 같은 것도 같이 제공될 수 네, 있습니다. 네, 물론 그건 선택적이에요. 오케이. 예, 예. 자, 오늘 이 솔루션 이름이 뭐죠? 이게 예, 예, 예. 다시 한번 제일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래, 그러니까요. 좋은 거 얘기하고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그래도 낭패니까 뭐죠? 예. 정확히 말씀해 주시나요? 예, 클라우드 팩 포 데이터. 클라우드 팩 포 데이터. 그래서 네. CPFD라고 하는 거예요? CP 그렇죠. CP4D라고 이야기하기도 CP4D? 또는 더 줄여서 CP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클라우드 팩 포 데이터. 예. 오케이. 자, 윤서원님께서 데이터 사이언스 영역은 개별 AI 툴의 발전보다는 데이터 거버넌스, 클렌징, 정리, 태깅, 데이터 분류 등 수집, 정리, 분석, 인사이트 등의 모든 작업이 더 많이 행하는 절차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전문 인력이 필요할 텐데 클라우드 팩 포 데이터를 도입하면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 영역을 커버해 준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런 업무를 일부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지요? 일부와 전부라는 개념이 좀 애매하긴 네, 그렇죠. 한데요. 네.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팩포 데이터라는 제품은 오늘 말씀드린 그러니까 데이터 이제 카탈로그를 위한 디스커버리부터 해서 AI의 그 운영까지 전 단계를 지원하는 그런 네. 제품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명환님, 이제 데이터 카탈로그하고 DW와의 차이점 무엇일까요? 네, 이 부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DW, 요즘 사실은 DW보다 데이터 레이크라는 말도 많이 쓰시죠. 그 이제 분석을 위한 이제 원천 데이터들을 이제 모아놓은 것을 그쵸. DW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로 데이터를. 그렇죠, 그렇죠. 이제 데이터 카탈로그는 데이터 카탈로그 입장에서는 DW도 원천 데이터예요. 그래서 카탈로그는 DW 중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 이것 조합해서 나는 카탈로그화해서 더 쉽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걸 네. 우리가 메타데이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메타데이터. 그렇죠. 우리가 이제 관점을 우리가 우리가 비즈니스 용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이 비즈니스 용어가 용어로 잘 체계화되어 있는 네. 그 데이터셋이 네. 카탈로그니까 그것을 우리가 메타데이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최동구님, 데이터 전처리 시에 컬럼별로 데이터 분포와 같은 기초 통계량을 제공해 주는지요? 네, 제가 아까 카탈로그에서 잠깐 보여드렸었는데요. 그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각 컬럼별로 이제 간단한 통계를 포함해서 그 데이터의 그 분포 이런 것들을 이제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기훈님, SQL 인젝션도 분석이 가능한지요? 요건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 좀 네네네. 어려울 것 같네요. 예. 문주홍님, 머신러닝 모델을 이용해서 앱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경우 유의할 사항들이 뭐 있을까요? 이 질문이 좀 광범위한 것 같은데요. 네네네. 제일 중요한 부분은 모델은 한번 만들어지고 끝이 아니라 네. 계속 테스트 돼야 되고 이제 평가가 돼야 되죠. 평가가 되고 리트레이닝 돼야 되고 뭐 그런 버전 관리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박서희님, 데이터 카탈로그 AI로 자동 생성도 가능한 것인지요? 아니면 데이터 전문가만 생성 가능한 것인지요? AI로 자동 생성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아직은 뭐 기술적으로는 그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카탈로그를 만들기 위한 많은 수작업들을 상당 부분 이제 단순화시켜주고 자동화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냥 감으로요. 네. 이런 게 없고 네. 그냥 이런 게 없이 그냥 수작업으로 막 했을 때하고 네. 이런 게 있어 할 때하고 네. 뭐 생산성이 네. 한 몇 배 빨라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10배 이상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리 예. 적어도 10배 이상은 사실은 이제 그 퍼센트로 이야기하기 힘든 것이 카탈로그 없으면 그렇죠. 안 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부분들이 아예 엄두가 나서 그렇죠. 안 하겠죠. 못 예. 하겠죠. 예. 한국님, 모델이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할 텐데 갱신된 모델 적용은 API로 갱신이 되는 것인지요? CP4D에서는 모델 매니지먼트를 위한 네네. 다양한 API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데브옵스하고 연계해서 뭐 사용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성호님은 기존 솔루션과 사일로 때문에 조직의 데이터 사용 가능성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클라우드 팩포 데이터를 도입할 경우 IT와 현업의 업무, R&R의 정의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거버넌스 팀이 없는 경우는 우선 팀을 만들고 솔루션 도입은 나중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솔루션 도입 후에 R&R을 나중에 정의하는 것인지. 이것도 사실은 실제 이제 고객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네. 가장 이상적으로는 이제 거버넌스 팀이 운영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네. 이제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사실 IT 팀 입장에서는 네. 이제 좀 제한된 목적으로 도입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 제한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IT 팀의 제일 고민이 현업으로부터 데이터 요청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전사적인 거버넌스보다는 조금 다른 차원이지만 그런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제공할 수단으로 이제 고민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이종우님, 보여주시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암호화가 꼭 필요한 것과 아닌 것에 대해서 관리가 가능한 것인지요? 데이터를 질문의 의도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것 같긴 한데요. 데이터 중에서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기업 내에 그 정보 보호를 위한 이제 규정들이 있죠. 거기에 따라서 선별해서 암호화를 하거나 하지 않거나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성호님, 단위 시스템별로 비즈니스 용어와 컬럼들이 틀린 경우 매핑을 시켜서 데이터 카탈로그를 작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단위 시스템 2개일 경우는 가능성이 큰데 2개 이상 5개 정도 될 경우도 매핑이 가능한지요? 네, 당연히 됩니다. 그러니까 1대1 매핑이 아니고 이제 실제 데이터 하나에 복수 개의 비즈니스 용어로 매핑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클라우드 팩포 데이터와 어큐 인사이트, DAP, 브라이틱스와 차별점이 있는지요? 제가 여기 나이 하신 모든 솔루션을 다 제가 잘 알고 있지 못하지만, 네. 오히려 우리 클라우드 팩포 데이터의 그 차별점이라고 말씀드리면, 이 데이터 거버넌스, 데이터 카탈로그 부분에 이제 차별점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안에서도 이제 데이터 가상화 부분에서 또 이제 차별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실제 데이터를 뭐 복제하고 이동시키는 것이 그렇죠. 아니라, 그죠? 예. 가상 개념으로. 네. 자, 그다음에 유윤식님께서요.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공장 운영의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공장 운영의 데이터 공유가 필요한데, 이런 환경에서 공장 운영, 에너지 사용 효율 최적화를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전략 및 플랫폼을 제안해 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따로 연락을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상황을 좀 더 들어보고. 이런 것도 사실은 막 거창하게 기획을 할 게 아니라 아까 같이 어떤 스몰셋을 갖고 그렇죠. 빨리빨리 돌려봐서 실험 빨리 학습을 해봐가지고 보는 거 그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요즘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답을 자꾸 그렇죠. 엄청 고민할 것이 아니라 스피드예요.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장호님은 비정형 데이터 기반으로도 이런 것이 가능한 건지. 이제 클라우드 팩포 데이터 안에는 다양한 그 애드온 이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비정형 데이터 분석을 위한 그 솔루션도 탑재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왓슨 디스커버리를 위한 제품인데요. 뭐 당연히 많은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Q&A 시간 갖도록 했고요. 여러분들 보다도 이거 한번 직접 한번 체험해 보겠다 하는 분들은 설문에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실제로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체험해 보시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제가 클라이언트 센터 소속이고 클라이언트 센터에서는 이제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 기반으로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는 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네네. 예, 프로그램도 있고 또 아까 거라지와 같은 이제 실제 유스 케이스를 가지고 같이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런 과정도까지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뭐 내일 IBM 여의도 클라우드 6층에 그냥 쓱 간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뭘 해야 돼요? 가장 이제 기업의 담당 이제 IBM 영업을 통해서 연락을 네네. 주시는 것이 가장 이제 빠른 아니면 오늘 코롱 베이스라든지 그렇죠. 코롱 베이스 예, 통해서 코롱 베이스 통해서 오늘 설문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네요. 네네. 분들은. 예, 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네네. 제일 빠른 설문해 수단이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되겠죠. 같네요. 예. 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맞춰볼까요, 실장님? 네. 네, 제가 오늘 이제 그 데이터 카탈로그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좀 더 이제 AI에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 같아서 제가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혹시 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이후에라도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그 웨비나 이렇게 진행하기 전에 네. 웨비나 제목 보고 뭐 데이터 거버넌스, 데이터 카탈로그에서 아씨 또 따분한 내용이겠다 했는데 웬걸 오늘 아주 신선했어요. 아주.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카탈로그도 옛날에 그런 관점이 아니라 네네. 뭔가 애자일하는 관점이네요. 그렇죠. 그죠? 네, 그다음에 네. AI를 빨리빨리 활용하겠다. 그런 관점이 오늘 굉장히 그 데이터 카탈로그에서 신선했어요.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쳤고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도 다양한 주제 있으니까 관심 있는 거는 미리미리 이렇게 등록하시고 사전 등록하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